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상온 노출 사고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독감 백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지난 13일부터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 계획에 따르면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어린이는 13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오는 19일, 만 62세에서 69세 이하 대상자는 26일부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인데요. 질병관리청은 항체가 접종 2주 뒤부터 생성된다는 점, 또 이 항체가 6개월가량 유지된다는 것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의 수가 1,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료비는 13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당뇨병 진료 환자는 252만 명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22만 명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지난 6월 280만 명을 넘겼습니다. 같은 기간 진료비를 따져보니 총 1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매년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50대 이후 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대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5년간 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심방세동 치료 과정에서 불규칙한 맥박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전극도자 절제술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이 치료법을 이용하면 심방세동 환자의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공동연구팀이 심방세동 진단 환자를 전극도자 절제술을 진행한 9,100여 명과 약물 치료를 받은 17,900여 명으로 구분해 치매 위험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약물 치료 그룹의 치매 누적 발생률은 9.1%를 기록했지만 전극도자 절제술 그룹에선 6.1%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심방세동이 재발하지 않은 전극도자 절제술 성공군에서 특히 효과가 두드러졌다며 최대한 정상적 심장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체에 주입되는 주사기나 수액 등에서 머리카락, 벌레 같은 이물질이 발생하는 횟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사기와 수액 세트 이물 혼입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68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17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물질 유형을 보면 주사기에서는 기타 이물질이 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파편, 머리카락, 벌레 순이었습니다. 수액 세트 역시 기타 이물질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파편이 26%, 머리카락은 13%로 집계됐습니다.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귓속 전정기관에서 미세한 돌, 즉 이석이 떨어져 나와 생기는 이석증. 이 이석증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 질환으로 재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보충하면 이석증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고려대 안암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국내 8개 대학병원 연구진이 5년간 1,000여 명의 이석증 환자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일반적 치료를 한 대조군에서 재발 빈도가 1.1에 달한 반면 비타민 D를 섭취한 실험군에서는 그 수치가 0.83에 그쳤습니다. 연구진은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이석증 재발 빈도가 약 27% 감소했다며 이번 연구는 이석증 치료의 임상 연구를 통한 근거를 제공해 진료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표적 소화기 질환 중 하나인 변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의 경우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인해 변비를 겪는 일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도 변비 때문에 애를 먹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의 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아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적다고 합니다. 임의로 자신의 상태를 가늠하고 또 기능성 식품이나 변비약 등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의들은 필요한 검사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변비가 지속될 경우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주당 3회 미만의 배변 횟수를 보일 때 변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호소하는 임상적 상태, 즉 배변 후 잔변감을 느끼거나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는 등의 이른바 배변 곤란 증상이 반복되면 변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증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3배가량 더 자주 나타나는데요. 위장관 운동에 자극을 주는 여성 호르몬과 남녀 식습관 차이 등이 변비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변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걸립니다.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부터 변비가 급격히 증가해서요. 7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변비의 유병률이 한 10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서 위장관의 기능도 떨어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 지병으로 인해서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더 변비가 잘 생기기 쉽고요. 또 노인은 식사량도 줄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변비가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변비는 마냥 귀찮고 불편한 증상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해도 전문의 상담 등을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점을 우려합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장이 막히는 장 폐쇄가 심화되고 자칫하다간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은요, 장 폐쇄라든가 장 천공, 그리고 복막염, 심지어는 폐혈증,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병원이 장 속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장은요, 우리 몸에 있어서 보통 사막이라고 비유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측 대장에 도달한 음식은요, 굉장히 죽처럼 퍼져 있는 상태이지만 대장에서 거의 수분이 99%가 흡수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대변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런 변비 상태는 이 변 자체가 오랫동안 장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주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장 폐쇄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런 단단한 대변 때문에 궤양 그리고 천공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이 변비를 갖고 있는 환자의 대부분은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변비를 일으키는 전신 질환이 있긴 한데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고칼슘 혈증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척추병 등의 신경질환, 그리고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정신질환도 이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질환이 의심될 때는 관련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체중이 급격히 줄었거나 빈혈, 복통, 혈변이 동반된 경우 또는 이전에는 변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변비가 생긴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확인 과정을 갖는 게 바람직합니다. 별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식생활 개선과 운동으로 변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변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변비 검사에는 대표적으로 직장 항문 내압 검사, 그리고 배변 조영술, 대장 통과 시간 검사가 있습니다. 대장 통과 시간 검사는요, 그 대장의 운동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 대장의 운동이 느린 변비, 서행성 변비라고 하죠. 그런 걸 진단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직장 항문 내압 검사는 항문이 배변 시에 잘 이완이 되는 걸 확인하는 건데요. 사실 변비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배변 시에
항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배변 장애형 변비를 진단 내릴 때 도움이 되고요. 배변 조영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배변 장애형 변비뿐만 아니라요. 이 직장의 구조적인 질환, 가령 직장류라든가 직장 중첩증 때문에 생기는 변비도 있거든요. 이런 직장의 구조적인 질환을 진단 내리는데 유용합니다. 변비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곡식, 과일, 채소 등의 풍부한 섬유질의 섭취량을 늘리면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이어가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진전이 없다면 약물 치료를 시도합니다. 약물은 대변의 양을 부풀려 늘리거나 대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변 장애형 변비, 그러니까 대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항문으로 연결되는 직장의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 등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배변 시에 본인의 잘못된 배변 습관을 개선시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말로 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정기적인 근전도를 통해서요. 본인의 나쁜 배변 습관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그런 우리가 훈련 과정, 행동 치료를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고 합니다. 이런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 3차 병원, 상급 병원을 방문하는 변비 환자의 다수는 이런 배변 장애형 변비인데요. 이런 배변 장애형 변비에서는 약물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효과적인데요. 이런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하면은 약 70%에서 10명에서 한 7명 정도에서는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배변을 원활하게 하려면 변이 내려가는 길을 곧게 펴주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배변 시 15cm 정도 높이의 발판을 밑에 받치고 상체를 약간 숙이면 직장과 항문관 사이가 직선으로 뚫리게 되면서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배변은 가급적 3분 이내에 끝내는 게 좋은데요. 배변 시간을 오래 가지면 항문 주변에 압력이 올라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비, 말 못할 고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 3명꼴로 변비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문의들에 따르면 장 건강은 면역 기능 유지에 큰 힘을 보탭니다. 장 건강만 잘 지키면 병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이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장 속에 염증이 생기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변이 약해진 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변비가 계속되면 단순한 불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검사와 함께 생활 속 실천 가능한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 가볍게 마시는 술은 건강에 좋다라는 속설이 있죠. 어떤 분은 하루 한 잔 술은 약주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최근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을 바탕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11만 2천여 명을 연구해봤습니다. 자, 연구 대상자 가운데 술을 계속 안 마시는 비음주 유지군과 조금씩 계속 마시는 음주군,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눠서 3년 동안 건강 상태를 분석했는데요. 연구 결과 소주 한 잔 정도인 하루 평균 10g 이하의 알코올을 섭취한 소량 음주군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비음주 유지군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고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역시 비음주 유지군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가볍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해서 뇌졸중 등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생각해보면 과거 일부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알코올 30g 정도를 섭취하는 적당량 음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높이고 또 혈소판 응집을 줄여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음주로 인한 건강상 이점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우세합니다. 자, 이번 연구 역시 하루 한 잔 가벼운 술은 건강에 좋다라는 속설을 반박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이번 연구에서 술을 마시지 않다가 하루 2잔 이상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은 교통사고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망할 위험이 비음주 유지군보다 2.0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과음이 신체에 주는 해악은 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밝혀졌지만 비음주자가 소량 음주하기 시작했을 때와 건강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었다면서 이번 연구는 비음주자를 대상으로 소량의 알코올 섭취 증가가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발생 또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알코올 종류와 섭취량과 관계없이 알코올 자체가 주는 건강상의 이점은 의학적으로 불분명하다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금주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적당히 마시는 술이 몸에 이로울 것이라는 믿음과 달리 건강상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고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합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